그 사람을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는 거 아닐까. 막 공감하면서. 한 단어로 여기는 아니에요. 녹화라고 해야 되나? 차이가 왜 이렇게 들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여기서 이제 서로가 느낀 뭐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그냥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한번 나눠볼까.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보면은 거의 한 400페이지가 가까운 책이었는데 혹시 어떻게 좀 잘 읽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다 못 읽었어요. 네, 전반적인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이걸 딱 3분의 1 읽고서는 이 책의 내용을 알 것 같다 하고 제가 딱 정리 요약해서 드린 말씀이 이런 멍청이도 있고 저런 멍청이도 있고 너도 멍청이고 나도 멍청이다 이 말이었거든요. 저는 책 읽으면서 그런 이제 멍청함을 아까 이제 구구절절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떠올리고 저를 떠올리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멍청이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나요? 네, 있어요. 저희 가족들부터 주변 사람들. 여기 보면 멍청이가 이렇게 많은데 네, 지금 다 있습니다. 이 책 이 제목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 지음, 이주영 옮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전반적인 느낌은 제가 사실 프랑스 저자가 쓴 책은 거의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저도요. 이 글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읽는데 속도가 좀 가장 좀 뭐 기억에 남는 뭐 구절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한번 빵 터지면서 웃은 부분이 있어요. 웃겼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멍청이의 단계를 구분해 놓은 페이지가 98페이지가 있거든요. 거의 보셨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기억이 안 나지. 이 멍청이의 단계를 첫 번째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둔한 인간.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수준. 여기에 너무 웃긴 거예요. 사람인데 동물이나 식물 수준이라서 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아는 게 없고 흙이나 모래와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너무 좀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서 정말 좀 한번 빵 터졌었고, 그 다음 단계가 천치와 백치, 이해력이 너무 낮아서 머리에 병이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다. 그 다음에 미련퉁이, 서툴지만 마음은 착하다. 이런 데서도 저희도 약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뭐 허풍쟁이, 그 다음이 똑똑한 바보, 이렇게 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읽으면서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이런 막 흙과 모래에 비유할 정도로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멍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웃으면서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장님은 어떤 멍청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어느 단계에 네. 속하는가?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넣는다면 미련퉁이가 아닐까? 네, 뭐 흙이나 모래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툰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악의는 없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미련퉁이. 서툴지만 마음은 착함. 네, 그 악의가 없기 때문에 착하다고. 저도 딱히 대입하기 싫은데요, 저를. 악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 368페이지 보면은 악과 멍청함은 사촌관계라고 합니다. 그 악의가 멍청한 거는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멍청하면 다 악한 거다. 악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죠. 히틀러의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히틀러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멍청이라고 표현한 거에. 그쵸.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계속 멍청이 나오니까 기분이 좀 나빠졌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멍청이라 그런 것 같아서 좀 그거는 기분이 조금 나빴는데 여기에 표현이
냄새가 나는 것은 자신의 발이 아니라 양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싹이 놀았다. 이게 이제 전 예시가 참 신선했던 것 같긴 해요. 멍청한 인간은 이미 10대부터 냄새가 나는 것은 자신의 발이 아니라 양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싹이 놀았다. 이렇게. 결국은 내 발에서 냄새가 나는 건데 네. 양말 다른 탓을 탓을 하는 한다라는 거죠. 네. 거죠. 요거는 사실 인간들한테 누구에게나 예,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청한 생각이 아닐까. 왜냐면 음. 다른 탓을 자꾸 하다 보면 본인한테 개선이 전혀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듯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탓을 하면 본인 뭐가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런 누군가를 탓할 요소를 찾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283쪽인데요. 우리는 멍청함에 지나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 멍청함에 대해서 이제 화두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멍청하니까 이해하자. 상대방이 멍청하니까 이해해주자? 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런 거죠. 나한테만 영향이 없으면? 모든 나는 그것과 결국엔 상관없이 그걸 것 같은데 나한테 영향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까요? 나한테 특별히 악영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용인해 주는 것이다. 그쵸. 그것을. 악영향이 어떻게 있어도 있어도? 멍청하니까. 나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누구를 자꾸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누군데? 그러시면 안 돼. 아니 누구 모르죠. 아니에요. 아니 화가 나면 왜 화가 나지? 떠올려서.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왜 저희가 일 잘해봤자 잘하는 사람은 자꾸 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안 시켜. 맞아. 일 잘해봤자 뭐 그렇다고 돈을 그렇다고 아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면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막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저 친구는 원래 멍청하고 지금 원래 답답해하고 있어.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쟤는 그냥 내비도 안 시켜. 너나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신 쟤는 못하고 너는 일을 많이 하니까 너 많이 해. 너는 너 원래 잘하고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원래 못하는 애여서 일 그냥 원래 조금만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이득이네. 이득이네. 그쵸.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거에 자비롭다라는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화나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뭐랄까요? 그렇게 업무의 역량이나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 오히려 명청한 사람들이 더 오래 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쵸. 거 지금. 아니죠. 똑똑한 사람은 안 남아있고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사업하러 갔어.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얇고 길게. 나 진짜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 최고네요. 가장 멍청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례로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왔나 본데요. 아니요. 그래도 한 2페이지 나왔어. 그 암에 관련된 거. 맞아요. 맞아. 최장암. 봤어요. 이게 162페이지 정도에 나와요. 저도 근데 저도 그 일화를 몰랐던 사람으로서 신선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불교 스티브 잡스가 맞아. 이제 돌아가시기 한 10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불교와 무슨 명상? 하여튼 그런 쪽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러셨죠. 이분이 자연 치유를 하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맞아. 이러면서 이제 늦게 좀 수술을 해서 어쨌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그러면은 초기에 했으면. 했으면 오래 살지 그럴 않았을까? 수도 있죠. 그래 애플은 어떻게 또 다르게 변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를 놓고 우리가 보니까 왜 그렇게 멍청한 판단을 했을까 하지만 또 내가 이거에 반박을 조금 하는 생각도 든 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 칼을 대지 않고 자연 치유한 사례도 또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한두 끝도 없는데 다
똑똑한 사람이지 멍청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왜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명석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멍청한 판단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멍청하다고 꼬집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도 그런 자연 그런 선호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미치겠어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이런 멍청함이 눈에 많이 띄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SNS 때문이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뭐 이렇게 즐겨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요? 그런 거 보면은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주차를 왜 저렇게 해? 저기서 왜 저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정말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또는 블랙박스라는 이런 기계가 생겨난 이후에 저희가 간접 경험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을 때는 세상이 마냥 평온하고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온갖 SNS와 이런 다양한 채널들로 좋은 것도 많이 접하지만 이런 나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멍청함들도 결국에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경험하면서 그거로 인한 약간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막 그런 뉴스에서도 너무 막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크지 않나. 맞아요. 맞아. 여기서 그 80년대 기사 제목이랑 요즘 기사 제목을 비교해서 맞아. 보여줬는데 맞아요. 진짜 극명하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한 SNS로 인한 피로감. 몰랐다면 좋았던 것들도 너무 많지 맞아요. 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을 읽고. 다 멍청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게 저도 이 책 말고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재테크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항상 그 인간의 판단에 대한 판단의 오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돼요.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사든 뭐를 하든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자기 합리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외로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근데 실제로 저를 봐도 저조차도 막 따질 때는 엄청 따지는 듯 하다가 실제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은 어차피 완벽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선 일정 멍청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 거 아닐까. 막 공감하면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병원에 좀 적용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읽었었어요.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연에 관련된 내용. 사람이 우연, 운명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멍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연예인 이승기인가? 자기가 가면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 요정이라고 네. 본인이. 네, 저희 시어머니도 그래요. 응. 내가 가면 비가 안 날씨 온다. 요정. 날씨 이거 요정이라는 다 사람 우연히 만들어낸 그쵸.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병원에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왔었을 때 이 병원 온 게 너무 우연이고 운명이고 막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환자들이 그렇게 네. 느끼게? 네네네. 아. 그랬을 때 이 병원이랑 나랑 좀 애착 관계가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한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시려서 왔어요 하면은 잘 오셨어요. 저희 그 시린 거 전문으로 보시는 원장님 계시잖아요. 시린이 이러면서 전문. 센스다. 네. 원장님 성함이 센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맞게 잘 찾아왔구나. 나 지금 시린 거 불편한데 여기 오면 해결이 되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운명이게끔 생각하게끔 뭐 이런 멘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환자들이 이 병원이랑 나랑 운명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요런 게 이렇게 딱 좀 감성을 터치해주는 그쵸, 약간 그쵸. 요런 요게 책에도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 83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이야기 보셨죠? 이건 기억이 앞부분인데. 안 나. 근데 요게 딱 그 아까 행동경제학에서도 나왔었던 그리고 이게 뭐 이성이냐 감성이냐라는 부분에과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시스템 1이 이제 감성적인 부분, 직관과 뇌 나오죠. 눈의 장애. 그것처럼 그리고 시스템 2가 논리, 뭐 이성 요런 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시스템 1을 건드려 주자. 네. 라는 나는 거죠. 지금 근데 시스템 2를 통해서 원을 그쵸. 건드려주는 거죠. 그렇죠. 좌뇌를 통해서 우뇌를 자극한 건가요? 네. 또 혹시 읽으면서 병원에 적용했으면 좋겠을 만한 막 병원이라기보다는 음. 되게 약간 내가 요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 멍청함의 언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멍청한 짓보다는 멍청한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저희가 모든 관계든 일이든 사실은 말이 사실 안 중요한 곳이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저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런 이 유튜브 안에서도 이 말이 정말 90% 이상을 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 말 어렵지.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이게 뭐 정말 뇌와 생각과 입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근데 멍청하다 생각하면 보통 그냥 행동일 거라고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게 모든 게 판단이고 그 판단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이 사실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많이 실수할까 봐. 멍청한 거 들킬까 티가 봐. 나죠. 네. 맞아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안 하는 게 차라리 중간은 가요. 어디서든. 네. 여기 부정편향적인 일이 에 더 무게를 두고 주목하는 경우가 있대요. 부정적인 그래서 방향으로. 부정적인 거부터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병원 내에서도 부정적인 일들은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접수를 하더라도 접수가 지금 안 되는데 라는 것보다는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지금 내가 거절당하고 있고 부정적이고 지금 너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사람한테 지금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을 내가 못하게 만들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더 이 사람의 머리에 기억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시로 집안일을 할 때조차도 끝마친 일보다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더 눈에 띈대요. 집안일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거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병원에 적용해본다면 직장 얘기를 계속 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꼭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멍청한 유형이 가장 싫으세요? 내가 이런 유형은 정말 나는 못 참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딱 못 참는 포인트가 딱 있어요. 뭔데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말이 뭔가 다른 느낌? 행동은 분명히 아닌데 말은 말로는 의도적이지 않아.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뉘앙스의 상황들을 좀 못 참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말에서 어떤 게 나오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냥 잘못해 쓴 거면 이건 내가 진짜 몰랐던 인정. 거야. 아니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면 우리 이거 하자 라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돌려서 말하고 예를 들어 진짜 짜증난다. 예를 들어 A 하고 싶잖아. 너도 하고 싶잖아. 너가 하고 싶은 게 A 말하는 거 맞아?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근데 너가 A 하자고 싶어 한 거니까 우리 A 하자. 이거랑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있죠. 이거는 내 의도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약간 의도가 아닌 떠넘기는 식의 네, 이 느낌을 제가 진짜 싫어해요. 그렇게 모든 일에 이유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네, 있는 그런 거야? 사람도 있죠. 제가 보기엔 그 책을 많이 읽으셔서 동기부여 해주시려고 제 입 밖으로 그걸 내뱉게 하고 싶어가지고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또? 네.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눈에 딱 보이니까 입 밖으로 1도 안 내뱉었어요. 고집이 엄청 세네. 그냥 해주지 그랬어. 아니 그 느낌 그게 알겠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자고 하면 당연히 따라갈 용의가 있고 나는 후배고 내가 이제 상사의 말을 들을 사람이고 그런 건 그냥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그거 너무 싫어.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이건 너를 위한 위해서 일이야. 내가 머리 아파 복잡하다. 이런 상황이 싫어요. 그 결국에는 이 상색이 자기한테 생색이 자기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생색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싫어.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거 너무 싫다 그거. 네. 그쵸, 싫죠. 어. 여우짓. 한 단어로 여우짓 아니에요? 약간 좀? 좀 이게 다른가? 약간 여우짓하고 네. 느낌이 약간 다른가? 아. 그러니까 짓은 똑같은데 하는 짓은 똑같은데 그게 약간 결이 달라. 이 지금 얘기하는 결이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제 뉘앙스는 약간 딱 정말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저는 다 뭐 참고 넘길 수 있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화나하더라고요. 엄청. 하나. 저는 이런 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캐치를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요? 이런 이런 상황, 걸 예를 들어 됐는데 못 너가 지금 이런 속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성격상. 그냥 그런 거보다 액면 그대로 얘는 받아들여.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고 그게 큰 스트레스는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멍청함에 대한 가장 짜증나는 상황 여기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멍청한 것은 멍청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아 그게 싫어.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여기. 그렇죠. 저는 그 3아웃까지는 가능해요. 저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첫 번째 실수할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알려줄게. 두 번째 그래, 한 번은 더 용서할 수 있지. 세 번째. 세 번은 나 용서 못해. 나를 무시해? 이거. 내가 지금 두 번을 알려줬는데 세 번째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고? 너무 웃기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이미 한 번 언지하거나 공지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그 다음날 또 물어보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져. 어제 얘기한 거잖아. 카톡을 보면 그리고 카톡에 있으면 카톡에 보면 되잖아. 이거 집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저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공지했고 댓글까지 달았으면 그거를 이행을 하든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이거를 반복해서 나타나면은 그거를 못 참아요. 그게 가장 짜증나요. 제 얘기는 아니겠죠? 알 수 없죠. 네. 알 수 아, 없죠. 너무 네. 웃기다. 근데 이런 상황은 다들 주변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부장님 3아웃이라고 했는데 저는 2아웃이에요. 진짜? 두 번 물어보는 거 진짜 싫어요. 두 번부터 화가 나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나는 참아줄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응,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 나긴 하지만 그게 그냥 화가 나는 거지 그게 멍청하다 생각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여기에서 멍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멍청해. 멍청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프랑스 작가나 프랑스 심리학자가 표현하는 게 다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이질감은 느끼긴 했어요. 그 그래서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지금 계속 멍청이 얘기하는데 그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또 이상하다고 느낄 거부감이 수 있을 것 있을 수 같아요.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멍청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멍청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멍청이는 아닌 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뭐 저 또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전 너무 화가 너무 나요. 화가 그러니까 나. 저한테 닥친 일이 아니라 이게 주변을 보는 그쵸. 것도. 저는 이제 방관자고 그 어디에서 그 상황이 일어나도 화가 나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뭐 화는 둘째치고 저 쟤는 사람은 아니다. 아웃이야. 나한테서 아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저런 것 사람은 같아요. 아웃이야. 뭐 이렇게 맞아. 생각할 정도 약간. 이건 저 동감. 맞아요. 최근에 아웃된 사람이 누구? 아웃이 누구 시키셨어요? 맨날 시켜요. 맨날 아웃 시켜요. 결국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뭐 좀 단적으로 멍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는 비합리적이다. 요 정도가 사실은 가장 얼마나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좀 설명을 저희가 이제 약간 아우그로 끌었다는 것처럼 멍청이라고 표현은 한 것 같고, 이제 비합리적인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좀 열거해 놓은 근데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고 너도 그럴 수 있으니 서로가 잘 알고 주의하자라는 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맞아요.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그 학자들의 인터뷰가 맞아요. 챕터별로 담겨 있어서 네네. 사실 약간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산만할 수 있어요. 내용이 지금 집중이 쫙 되기보다는 달락달락 끊겨 있거든요. 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몇 개의 멍청이가 있나요? 13개? 13개의 멍청이가 있습니다. 13개 어떤 멍청이가 있죠? 나 빼고 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멍청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는 멍청이. 인종, 직업, 성별 등으로 차별하는 멍청이. 이거 뭐 다 들어가 있다니까. 네, 자존심만 강하고 건방진 멍청이. 그냥 진짜 아는 게 없는 멍청이. 미신과 음모론에 빠져있는 멍청이.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기에 또 이제 이런 멘트도 있어요. 그 10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는 과거를 참고하여 미래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말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냥 요 정도가 아닐까 사실은. 뭐 이런 멍청함을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게 상대가 됐든 내가 됐든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를 참고해서 미래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 맞아. 뭐 결국에 요 그러겠네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 이 책은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한 게 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네,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그쵸. 하기 위한 책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멍청함을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요? 멍청한 인간들 덕분에 지혜를 배울 수 있대요. 내가 상대적으로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지혜나 참을 줄 아는 지혜, 관용을 베푸는 지혜를 기를 수가 있다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네 결국에. 네, 맞아요. 그냥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 우리 다들 이제 멍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멍청한 행동을 했을 때도 참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런 지혜를 기르면서 더 나아가서는 덜 멍청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네. 좋은 책이네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좀 좋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뭐 많은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그래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히려 그냥 혼자 읽을 때보다 이렇게 결국엔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소재거리가 정리가 많네. 좀 된 느낌이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서 토론이라는 걸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시나요? 네.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